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94.5 YTN 뉴스 FM 강조의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입니다. 오늘 금요 시사 퀴즈는요, 이런 질문이었죠. 스위스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나라 주니어 팀이 은메달을 획득한 이 종목은 무엇일까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기 4가지 말씀드렸었죠. 1번은 볼링, 2번은 컬링, 3번은 레슬링, 4번은 달링. 추첨을 통해서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티켓을 총 5분에게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예스와 노에서는요, 이런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숭례문 국보 제1호 해제론 공감하십니까? 라는 것이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 한 2가지만 볼까요? 9381번 예스를 적어주시고요. 국보라는 것의 의미까지 해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소중한 유산들을 넘버링한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다 똑같은 소중한 유산들인데 어떤 것이 첫 번째이건 어떤 것이 두 번째이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9281님은요. 노라고 적으셨습니다. 불이 나고 훼손된 경력이 있다고 해서 국보 해제론이 불거지는 건가요? 처음부터 국보 1호였고 앞으로도 계속 국보 1호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적어주셨군요. 다른 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누르시고 0945 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듣고 계신 분이 계실 텐데요. 예스 게시판에도 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해서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자동차를 포장하는 모든 형용사와 감탄사를 빼고 나면 남는 단 4개의 동사. 자동차의 본질은 결국 이 4가지. 본질로부터 소나타. 3월 24일.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뉴스 정면 승부 스포츠 소식입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은경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 LA 다저스 선수죠. 애리조나와의 시즌 개막식에 선발 등판했죠. 하죠. 예, 네. 선발 등판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소식까지만 전해드렸는데요. 네. 예, 메이저리그 홈페이지가 바로 오늘요. 이 다저스의 돈 매팅리 감독이 확인해주지는 않았지만 다저스가 클레이튼 커쇼 그리고 류현진을 애리조나와의 개막 2연전에 내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투수들에게 통보를 했다. 이렇게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네. 다저스와 애리조나의 시즌 개막전은요. 3월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2연전으로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고요. 류현진 선수가 이제 정확히 22일 선발인지 23일 선발인지 아직은 미정이지만 네. 아마도 23일에 나올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더 커 보이고 이게 원래 이제 다저스의 제2선발 선수는 잭 그레인키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네. 이 선수가 이제 지금 종아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류현진 선수에게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네. 한편 그 시카고 컵스 스프링 캠프에 참가하고 있는 임창용 선수 오늘 클리블랜드와의 시범 경기에 첫 등판을 했는데요. 6회 말 팀의 4번째 투수로 등판해서 1이닝을 3자범퇴 무실점으로 막으면서 메이저리그에 대한 희망을 키웠습니다. 네. 저번에 우리 축구 대표팀 그리스전에서 2대0으로 이겼었죠? 네네. 오늘 귀국했네요. 예,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요. 이제 경기는 어제 새벽에 끝났는데 그리스 원정 평가전에서 2대0 승리를 거두고 오늘 오전에 귀국을 했습니다. 홍 감독은 귀국 인터뷰에서 아직도 경쟁이 뜨거운 포지션을 좀 꼽아달라 이런 질문에 네. 풀백과 골키퍼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브라질 월드컵 이 본선에 나갈 엔트리 중에서 아직까지 이 두 포지션은 이 주전이 누가 될지 좀 정해지지 않고 경쟁 중이다 이런 뜻인데요. 골키퍼 같은 경우 정성용과 김승규 선수 둘이 여전히 경쟁을 벌이는 중이고 풀백, 측면 수비, 특히 이 오른쪽 수비수는 이번 그리스전에 뛴 그 이용 선수 외에도요, 뭐 차두리, 황석호 이런 또 다른 후보들이 부상으로 대표팀에 합류를 하지 못해서 테스트
스타트를 아직도 못한 상황입니다. 네. 한편 어제 골을 넣은 박주영 선수 이 전반 직후 무릎에 이 통증이 있는 모습을 보여서 좀 걱정을 하게 만들었는데요. 홍 감독이 오늘 이제 설명을 하기를 큰 부상 아니고 네. 한 2주 정도만 쉬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은 곧바로 소속팀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요. 오늘 귀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내일 2014년 K리그 클래식이 개막을 하죠. 프로야구 시범 경기도 개막이죠. 네, 내일 오후 2시부터요. 2014 K리그 클래식 이 공식 개막전인 포항 울산전이 열립니다. 지난 시즌 우승팀 포항 그리고 우승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경기에서 포항한테 지는 바람에 준우승에 그쳤던 울산 이 두 팀의 리턴 매치인데요. 네. 포항은 올 시즌도 역시 작년처럼 외국인 선수 없이 치르고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조민국 신인 감독이 내일 K리그 데뷔전을 치릅니다. 오후 4시부터는 아주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전북이 홈에서 부산 만나고요. 서울은 전남하고 경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일 프로야구 시범 경기도 이제 열리는데요. 목동에서 열리는 넥센 두산, 또 대전에서 한화 SK, 대구에서는 삼성 기아, 부산에서 NC와 롯데의 경기가 1시부터 열립니다. 시범 경기는 무료 입장이니까요. 이 경기 스케줄 보시고 가족끼리 함께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간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16분 49초, 16분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저녁 시간 평소보다 도심의 교통량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도심과 번화가 중심으로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는데요. 우선 한남대로 따라 남산 1호 터널부터 한남이 고가차도까지는 시속 20km 미만이고요. 남산 2, 3호 터널도 모두 강남 쪽으로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강남대로 따라 강남역에서 교보타워 사거리 구간 신호 2번 정도는 필요하고 반대편도 차간역이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는 장지 나대목에서 탄천 1교까지 시속 2, 30km 안팎이고요. 반대편도 제속도를 밑돌며 이동하고 있습니다. 동작대로는 사당역에서 이수역까지 양방면이 서행입니다. 계속해서 학동로는 학동역에서 강남구청까지 밀려 있고요. 반대편도 10km 미만의 정체입니다. 삼성로 포스코 사거리에서 옛 차관아파트 사거리까지도 신호대기 시간 많이 길어져 있고요. 반대편도 2, 30km 안팎의 서행입니다. 현재 한강을 따라 강병훈 올림픽대로 두 방면 모두 많이 어려운데요. 우선 올림픽대로는 하남 쪽으로 방화대교부터 성산대교, 다시 여의도권과 지금 동작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도 정체와 서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도 영동대교부터 성수를 지나 지금 가양대교까지 긴 정체가 이어져 있는데요. 50분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나란한 강병훈호도 구리 쪽 이동하는데 양화대교부터 성산대교, 다시 성수까지 밀려 있고 반대 일산 쪽으로는 청담대교부터 영동대교, 이후로도 동호대교를 지나 난지 나들목까지 밀려 있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뉴스 정면 승부 경제 뉴스입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훈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의 불법 보조금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래서 이제 이동통신 3사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자세한 내용 좀 알려주시죠. 네, 이동통신 3사가 다음 주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각각 45일간 영업정지에 들어갑니다. 통신사에게 내려진 영업정지 기간 중에 사상 최장 기간입니다. 네. 이전에는 세 곳 중에 한 군데씩 차례로 돌아가면서 영업을 중지시켰지만 이번에는 두 곳씩 묶어서 동시에 문을 닫습니다. 한 곳만 중지하고 나머지 두 곳이 또 보조금 경쟁을 벌일 수 있다고 판단해서입니다. 네. 이번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신규 가입자 모집은 물론 기기 변경도 금지되는데요. 다만 사용자들의 불편을 막기 위해서 파손과 분실 단말기 교체는 허용이 될 전망입니다. 네. 아주 이동통신사들이 그동안에 말을 좀 잘 안 들었나 봐요. 그렇죠? 네, 여러 번. 네, 불법 보조금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가 많던데. 네, 이번에 좀 시정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금융권에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금융사고 금액이 2010년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는 소식이 있네요. 네,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법을 위반하거나 부당행위로
회사와 고객의 손실을 입힌 금액이 작년에 최소 2,400억 원 네.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년도 747억의 3배 정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9월 KB국민은행에서 도쿄 지점에서 점장과 직원들이 공모해 1,700억 원의 부당대출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KT 자회사 협력회사들의 대출 사기 등으로 수천억 원대의 사고 금액을 기록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고가 자주 벌어지는 업건에 대해서 불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죠. 온라인 네, 공간에서 예, 통용되는 가상화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네네.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ATM기, 그러니까 이 자동 입출금기, 이게 국내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했다고요. 네, 삼성동 코엑스 별관의 한 커피숍에 설치가 돼서 오늘 시연 행사가 열렸습니다. 네. 본격적인 서비스는 10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비트코인 ATM기를 사용하면 전자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을 팔아서 원화로 찾을 수 있고 또 현금을 넣어서 비트코인을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당 1회에 30만 원씩 하루에 3번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온라인 사이트와 게임 사이트 등 30여 곳에 이르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세계적으로 아직 그 법제 정비가 되지 않고 또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어서 네. 화폐로 유통될 수 있을지는 아직도 우려의 시선이 많습니다. 그러게 말이죠. 이거 진짜 화폐가 될지도 몰라요.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유통법에 따른 이 대형마트 영업 규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걸 피하기 위해서 아주 변종 기업형 슈퍼마켓이 서울 곳곳에 침투해서 성업주인구소 나타났는데 이 소식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SSM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네. 서울시가 밝힌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변종 SSM이 작년 말 기준으로 6,500여 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형태별로 보면 체인화 편의점이 6,200여 곳으로 대부분이고 드럭스토어와 상품 공급점으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체인화 편의점의 경우를 살펴보면 24시간 영업할 뿐 아니라 최근에 과일과 채소 또 각종 명절 선물까지 판매 품목을 확대해서 사실상 SSM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 이 변종 SSM도 유통법 규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는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훈 기자와 함께 경제 뉴스 알아봤습니다. 커피. 프림의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Nouveau.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네, 오늘 금요 시사 퀴즈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스위스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나라 주니어 팀이 은메달을 획득한 이 종목은 무엇일까요? 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보기를 말씀드리죠. 1번은 볼링, 2번은 컬링, 3번은 레슬링, 그리고 4번은 달링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티켓을 5분께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그리고 오늘의 예스와 노에서는요,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숭례문 국보 1호 해제론 공감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몇 분 의견 주신 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888번님. 예스를 누르셨군요. 문화재에 무슨 등급이 필요한가요? 모든 문화재가 우리나라의 소중한 유산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써주셨고요. 1462님, 노라고 하셨군요. 공감하지 않아요. 숭례문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숭례문이 서운하겠다고요? 본인은 한결같이 대한민국 국보 1호라는 명성이 좋았을 텐데 훼손됐다가 다시 만들어졌다고 해서 타이틀을 빼다니요. 이렇게 감성적으로 쓰셨습니다. 1323님, 예스. 남대문은 이미 국보로서 의미를 상실한 것 같아요. 국보로서 의미를 상실했다?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가짜 투성이 목재로 만들어져서 엉망이 됐는데 무슨 국보입니까? 화가 많이 나셨군요. 8714님. 가만히 있던 숭례문에게 불을 지른 건 사람이고
복구할 때도 가짜 목재를 사용해서 만들어졌다는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 숭례문이 무슨 죄예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군요.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휴대전화에서요. 우물정 0945를 누르고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앱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스 게시판에도 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소정의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조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4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엄마, 간병인이 없어도 환자를 돌봐주는 병원이 있다고요? 환자 안심병원은 전문 간호사가 간병 서비스를 24시간 전담하여 환자에겐 빠른 쾌유를, 환자 가족들에겐 간병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환자 안심병원 이용 정보는 02-2276-7000번 또는 검색창에 환자 안심병원을 검색하세요. 먹고 사는 걱정 덜어주는 민생 안심 정보 모르면 안 돼요. 천만 시민 생활의 힘 캠페인은 서울특별시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입니다. 오늘 금요 시사 퀴즈는 스위스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나라 주니어 팀이 은메달을 획득한 이 종목은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보기는요. 1번 볼링, 2번 컬링, 3번 레슬링, 4번 달링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티켓을 모두 5분께 드리겠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는 세 남자의 정치수다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특별히 박찬종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한겨레신문의 하의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 변호사와 함께하는 유쾌한 수다 한판. 우리를 바꾸는 수다. 네, 우리를 바꾸는 수다. 오늘은 세 남자의 정치 수다입니다. 세 남자가 앉아서 이 나라의 정치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인데요. 네, 금요일 이 시간 한 주간의 정치권 뉴스 살펴보고 다음 주 정치권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편하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49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죠? 박찬종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으셔도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나오셔서요. 네, 안녕하십니까. 또 한 분 한겨레정치부의 하의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모시고 이 수다를 떨어야 하는 시간인데요. 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 세대 차이가 엄청 크시거든요. 한 분은 70대이시고 한 분은 이제 40만 넘으셨으니까 부모 세대 또는 자녀 세대로 불러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여러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무슨 출마자들도 나왔고요. 또 이제 이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사표를 써야 할 기한이 됐더군요. 그리고 또 이제 야권에서의 통합신당 논의도 있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난 삼아서 장난이라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점수 좀 매겨주세요라고 하면 어떤 점수를 매기실까 궁금한데요. 평소에 박찬종 변호사님께서는 점수 매기시는 게 좀 짜신 편입니까? 아주 후하신 편입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정치판에서 있었던 일 중에 제가 특별히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의 합당 뉴스하고 네. 그리고 이른바 서울시청 공무원의 간첩 사건에 의혹. 위조된 중국 공안기관의 서류가 국정원이 획득해서 검찰에
제출되고 그것을 검찰이 법정에서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네. 객관적으로 그 일부 서류가 위조된 것이 틀림없고 예. 그 위조가 어느 단계에서 됐느냐. 결국 국정원이 문제인데 국정원이 그 위조됨직한 그 서류의 작성에 어느 정도 관여했으며 그 위조라고 한다면 국정원의 고의과실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뭐 이런 것이 관심사가 되겠지요. 네. 저는 평소에 이제 우리나라 정치판에 대해서 빵점이다. 맨날 그러고 다녔거든요. 뭐 지난주 정치판 빵점은 아니겠죠, 설마? 글쎄 안철수 신정치연합이 민주당하고 그 합당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요. 네. 정치는 항상 그렇게 왔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잘 해보면 될 거 아니냐. 강력한 기반을 다시 구축해서 새누리당과 경쟁을 하는데 더 개혁적인 모습을 보이면 되지 않겠냐 하지만은 나는 자연인 안철수 의원이 이 단계에서는 대단히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패라고 하는 것은 하다가 좌절됐을 때 그래서 그 목적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그를 크게 나무라거나 죄가 있다고 할 수가 없지요. 네. 정치개혁을 위해서 정당을 만들어서 노력을 했는데 안 됐다. 그 거대한 암벽에 부딪혀서 좌절했다 했을 때는 우리가 그를 나무랄 수는 없지요. 안타깝게 생각하지. 그런데 이건 해보지도 않고 깃발을 내려버렸다. 해보지도 않다는 뜻은 본인 입으로 새누리당과 민주당 양강 구도가 펼치고 있는 이 진영 정치 이게 넓고 부패한 이 틀을 깨겠다. 그래서 100년간은 정당을 만들겠다. 그게 어제 이 얘기를 해놔놓고 네. 오늘 창당하는 과정에서 그냥 합당해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한 말을 하루 사이에 뒤집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거지. 왜 도전 안 했느냐. 네. 왜 네. 도전. 네. 도전해가지고 거기서 좌절하더라도 그 깃발을 살려내려고 노력을 한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쉽게 물러서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중에 이 얘기가 안철수 의원은 철수 전문가다 이거죠. 철수. 뭘 철수합니까?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네. 본인이 하는 것처럼 하다가 철수해 버렸고 네. 그다음에 그 앞에는 이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네. 무소속으로 나간다고 했다가 박원순 의원한테 양보해서 철수해 버렸고 네. 이번에는 뭐 새정치연합이 기세 좋게 나가는가 하고 기대를 했는데 또 이번에도 슬며시 철수해 버렸고 그러니까 절에 가서도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합당 과정에서 또 삐그덕거리면 또 발을 뺄 수가 있을 것이다. 또 철수한다. 알겠습니다. 좀 점수 별로 안 주신 것 같아요. 하영 기자는 점수를 뭐 매겨보실 생각 있으세요? 저는 기대 점수로 좀 해볼까요? 기대 점수. 예, 사실은 안철수 말씀하셨으니까 안철수 얘기로 저도 좀 안철수 의원 얘기로 좀 시작한다면요. 예. 저는 당 조직을 하는 데 있어서의 사람이라든가 자금 등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본인이 체감을 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방선거, 그러니까 미래의 지방선거에 대한 어떤 부담? 야권연대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야권연대에 소극적이었다는 것이 기조가 계속 갔을 때의 부담? 이런 것을 인정하고 보다 더 현실적으로 판단했고 그것이 일종의 권력에 대한 의지나 권력을 향한 어떤 본인의 명확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사실은 비판적으로만 볼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기대 점수 한 50점 정도. 50점. 그리고 민주당이 김한길 체제가 사실은 많이 어려웠잖아요. 많이 어려워서 사실 당대표가 하는 일이 뭐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민주당도 야당으로서의 어떤 재정비, 선거를 앞둔 재정비 뭐 그 정도에서 한 50점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50점. 네. 50점도 뭐 아주 짠 점수네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보죠. 네. 그러니까 이 합당으로 이제 가장 크게 그 이득을 본 것은 민주당이고 그중에서도 김한길 대표입니다. 개인으로는. 대박이에요. 그쪽에서는. 상당히 궁지에 몰렸었는데 그러니까 안철수 신당이 창당 과정에서 이렇게 합당해 줌으로써 1년 3개월 전 대통령 선거 때 국면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양강 구도 말하자면 이 경쟁적 또는 이게 적대적 공생관계 그 수준으로 거의 회복을 시켜놔 버렸어요.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것은 현실도 중요하지만은 명분, 그 추구하는 명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이 안철수 의원이 합당의 정당성으로 내세운 명분은 기초자치단체 공천제를 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다 각각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지키지 않고 민주당 우여곡절 끝에 지켜서 나하고 그 점에서 생각이 같다. 그러니 그것을 명분 고려를 해서 합당한다고 그러는데 그 얼마 전에 안철수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초자치제 공천 폐지 여부는 우리나라의 그 자치제의 전반적인 문제의 그 주요 이슈, 핵심 과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 이게 지금 지방자치에 지금 4반세기 시행돼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기초자치제 공천 폐지 여부가 핵심 과제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크게 봐야 돼. 그러니까 그래 또 명분상 말이지 대단히 취약한 것이고 그걸 고리로 합당했다고 하니까 그 내가 점수를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점수를 매길 수 없다. 기초공천제 폐지 그걸 고리로 해가지고 지금 사실상 합당이죠. 통합을 하는 것인데 이게 언제 철수할지 모른다 하는 말씀이 아주 인상적인데 하영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또다시 구도 이야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것을 이제 던짐으로 인해서 본인들은 약속을 지키는 쪽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쪽 이런 구도로 좀 나아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어떻게 유권자들이 받아들일지요. 오늘 이제 합의 발표가 나왔는데 이제 안철수 의원 측에서 신당을 추진하고 있었지 않았어요? 네. 근데 민주당 쪽에서 선도 탈당을 해가지고 그 제3지대 신당을 만든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자유민주당하고 합친다. 이런 이 방식을 취했어요. 이거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이게 뭐 이렇게 복잡합니까? 그 뭐 복잡해 보이는데 이걸 간단하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지금 네. 이제 뭐 5대5로 지분을 약속을 했다 이러는데 그 김한길 대표 그 민주당 주류에서는 안철수 의원 주장하는 것 현재 다 받아줘도 돼요. 이 지방선거 국면에서는. 다 받아줘도 왜 그러니까 지도부 구성에 예를 들면 무슨 뭐 최고위원이 될지 이걸 5대5로 하겠다는 거 얼마든지 받아줘도 그만입니다. 문제는 2년 뒤 국회의원 선거가 문제되는 거거든요. 예. 국회의원 선거 때 5대5 그것도 이 김한길 민주당 주류 쪽에서는 그것도 오케이 할 수 있어요. 문제는 120여 명의 현직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그 당선 지역이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세력이 집약되어 있는 지역이니까 이게 전국 지역구 선거가 250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민주당이 지금 기왕에 현역 의원을 있는 사람들 그 지역은 빼고 나머지 지역에 5대5로 나눠주면 되지요. 그리고 왜 현역 의원들이 비켜 서려고 합니까? 절대로 안 비켜 서지요. 절대로 안 비켜 섭니까? 안 비켜 서고 그러고 안 비켜 서지. 절대로 안 비켜. 아니 절대로 안 비켜. 단호하게 말씀하시네. 아니 죽게 하면 살기지요. 국회의원 하던 사람이 국회의원 하나 뭐지 됩니까? 그런데 거기에 무슨 여론조사라든지 뭐 오픈 프라이머리 이런 제도를 한다 하더라도 현역 의원이니까 어디 가니까 유리한 국면을 해버리고 다시 말하면 서울 시내에서도 강북 지역이나 이런 데 민주당 많이 당선된 거 강북 지역과 저렇게 동서남방 지역. 동서남방. 그러니까 동남방 지역은 이 강남 3구라든지 이런 데는 그렇죠. 새누리당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지금 기왕에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강남 3구 같은데 그 안철수 신당 쪽에 이렇게 그거 가라고 이럴 거라고 그게 부산이나 경남 대구 쪽으로 그 숫자를 맞추면 되지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호랑이 잡으려고 호랑이 굴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어떤 칼럼에 그렇게 해놨어요. 뭐 사슴 호랑이 굴에 들어갔듯이. 사슴이 호랑이 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김영삼 총재가 3당 합당할 때는 그때 그 말 했었죠. 말하자면 진짜 호랑이가 들어가가지고 그 사슴을 잡아먹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거꾸로다 이거지요. 그런데 호랑이 얘기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붙이겠는데 안철수 의원이 이를테면 호랑이 잡으려고 호랑이 굴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지금 호랑이는 두 마리 아닙니까? 그렇죠. 네. 새누리당 호랑이 있고 민주당 호랑이 있는데 센 거는 새누리당 호랑이 아니에요. 거기는 대통령도 배출됐으니까. 그러면 센 데 꼭 들어가려고 그러면 센 데 들어가야지. 새누리당 들어가서 뭐 발톱을 뽑든지 뭐 그러면 새누리당은 돌려갈리지 왜 민주당 들어갔냐. 정형외과 수술해가지고 발목을 뭐 분지르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예? 그리고 왜
그 새누리당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비실비실한 민주당에 들어가는 얘기. 하여튼 그동안의 이 정당 지지율을 보면 말이죠. 새누리당이 한 40%를 유지하는데, 이 민주당은 뭐 10%, 20% 그랬어요. 그렇죠. 10%대를 유지했죠. 네, 그리고 오히려 안철수 의원 쪽, 당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그게 오히려 2배, 3배가 되고 그랬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합쳐가지고 이번에 조금 시너지 효과가 있은 것 같은데, 장고 아주 희한하죠? 그러니까 네. 아니 신당 추진 최고 명분이 양당 구도와 진영 정치를 깨겠다는 것이거든. 그런데 왜 그 두 마리 호랑이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이 낡고 썩고 부패한 요소를 없애겠다고 해놔놓고 그 호랑이 논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왜 한쪽 호랑이에만 들어갈 생각 안 하냐 이거지. 양쪽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양쪽에 다 들어가면 안 되고. 알겠습니다. 작아 보이더라도 중간에 서서 이 양쪽 호랑이 사이에서 중앙 돌파 작전을 해가. 네. 그다음에 뭐 계책을 써서 큰 호랑이 둘을 서로 싸우게 하고 그냥 빠져나가든지 이렇게 뭐 해서 이걸 뭉거를 버리는 이런 전법으로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되면 거기서 이게 이 순사하라 이게 내 얘기는. 네. 하다가 안 되면 거기서 그런 주장이시네요. 좌절해서 거기에 넘어지면 다음 사람이 다시 그걸 딛고 올라가서 이걸 반드시 성공시켜야지요. 이 양강구도라는 게 아주 현관이니까. 지역 구도 기반 위에서 생성된 양당 구도니까 세상에 이런 정치판이 어디 있어요? 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시자면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실패. 이것이 있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실패. 네. 갑자기 문장 쓰시네. 미리 실패할지 안 할지 예단하면 안 되죠. 예를 들면 다음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까지 일정해서 실패를 각오하고라도 나가라 이거지. 그러니까 실패를 각오하다 나가보면 그것이 감동으로 느껴질 것이고 그리고 만약 실패해서 좌절해서 넘어져 버린다면 다음으로 또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20, 30대 젊은이들은 안철수 개인에 대한 지지는 여전한가 봐. 나는 그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젊은이들이 지금 이 판에서도 여전히 합당한 안철수 의원을 절대로 지지한다. 40대, 50대 이상에서는 아주 절대로 지지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 하면 현재 옳고 그런 걸 판단해 가지고 좌절하더라도 거기에다가 지지를 보내면 그것이 성공할 수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나는 이 YTN 라디오가 젊은이가 많이 듣기를 바라는데 젊은이들도 그런 점에서 맹목적으로 나는 안철수 의원을 추수하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거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해요. 여기서 말이죠. 잠시 청취자분들 아주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그럼 몇 가지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저희가 좀 빨리 읽겠습니다. 예스 예부로 들어오신 4628님이신데요. 안철수 의원의 행보는 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새정치 외치더니 이게 뭡니까? 실망스럽습니다. 라고 쓰셨고요. 1107님. 신당 창당 비난하는 여론들도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뜻을 같이 하면 같이 새로운 당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지요. 세수는 꼭 세부대와 담아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라고 적어주셨네요. 7801님. 박찬종 변호사님 오랜만에 목소리 들으니 너무 반갑습니다. 정치권에 제대로 된 목소리 내는 사람이 없는 요즘에 박찬종 변호사님 목소리에서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6278님.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권에서 뭐든 서로 흠집 내려고 아웅다웅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싫습니다. 그만 싸우고 제발 일 좀 하면 안 되나요? 라고 따끔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8888님. 안철수 의원 정말 안 되었네요. 나중에 결과 보자고요. 그렇게 쓰셨고 0369님 강 변호사님 진행 새롭고 재미있네. 이거 저희 말씀이시고 역시 관력 있는 어르신 박찬준 변호사님 가르치는 것 같고요. 젊은 하기냐님 말씀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관록 있는 어르신은 강 변호사하고 한 소리야. 그게 아니시죠. 박찬준 변호사님 왜 내 이름을 지겠습니다. 좀 전에 하 기자님께서 얘기하시기도 못하셨을 텐데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름다운 실패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말았는데 감동 있는 실패. 근데 사실은 실제로 지금도 뭐 창당 작업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네. 부인난이 그렇게 심각했나 봅니다. 네. 그래서 당을 만들어도 안철수 당을 벗어나기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현실적인 판단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철수 현상이 꺼지지 않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네. 통합신당 지지율이 29.8%로 새누리당의 지지율에 많이 다가갔습니다. 많이 다가갔어요? 예. 그러니까 두 자릿수 안쪽으로. 정전에 민주당하고 안철수 당하고
이 합한 거. 예. 합한 것보다 더 올라갔죠. 더 올라갔습니까? 예. 아, 예. 그리고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요. 그 지지정당 없는 그러니까 무당파 계층이 약 한 7에서 8% 정도 줄어들었어요. 아, 줄었습니까? 예. 그래서 이곳에서 사실은 안철수 쪽이 좀 자신감을 보이지 않느냐. 그리고 물론 이번 창당 그러니까 새로운 당을 만들고자 하는 쪽의 최대 수혜자는 민주당입니다만 안철수 쪽에서도 좀 이런 저는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게 말이죠. 저는 뭐 제3당, 제3당 등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그 정당이 정말 저는 뭐 매니페스토 운동가니까요. 이렇게 이념과 정책이 뚜렷한 그런 분명한 정당이 좀 나와야 한다. 정체성이 뚜렷한 정당이 나와야 한다. 기존에 뭐 새누리당이니 민주당은 다 그냥 보수진보다 섞여 있어가지고 다 짬뽕 정당이다. 저 그런 식의 얘기를 해왔어요. 이 제3당이 사라진 것 같아서 좀 섭섭한데 새로 만들어지는 이 신당, 통합신당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통합신당 어때야 된다고 보시나요? 이 종전의 도로민주당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도로민주당이 안 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찬정 변호사님. 그러니까 안철수 현상은 이게 고유명사가 아니고 보통명사입니다. 보통명사. 예를 들면 황우석 현상 이러면 줄기세포 개발을 바라는 국민들이 황우석 박사의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희망을 걸었던 것처럼.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안철수 현상은 완전히 보통명사가 되었고 보통명사. 그것을 추동하는 중심 인물로 안철수 의원의 기대가 있었던 것인데 나는 젊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에 대해서 기대 갖고 있는 걸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네. 그렇게 가가지고 그 안에서 또 뭐 잘 해볼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이제 기대치가 있어서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민생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이 여의도 국회 주변과 정당의 행태가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냐. 그 근원을 따져서 이것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새 정치는 복지와 민생을 제대로 따지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고. 그 말은 사실은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지요. 네. 원래 정당과 국회가 의원과 국회에서는 그 민생 돌보는 거 아니고 민생이라는 게 국민의 생활이니까. 근데 얼마나 안 돌봤으면 그 당사자들이 민생 돌보는 것이 새삼스럽게 새로운 정치라고 하는 거 이게 대단히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개혁의 대상인 한 축, 그 민주당의 이 새정치의 아이콘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것을 말하자면 전부 바로 잡고 이렇게 부수고 이렇게 해서 새 것을 만들어낸다? 그게 기다려보자 이거죠.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그게. 어렵다고 보시는군요. 어렵지요. 그게 그러니까 완고한 저항이 따를 테니까 당장은 말이야. 그래서 아까 사슴이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러니까 공천제도 문제부터. 그래서 이 얘기가 좀 뒤로 갑니다만 아까 강 변호사 말씀대로 이게 3당 4당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나오기 위해서는 헌법에 손대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법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 하니까 지금 소선거구제에서는 1당 2당밖에 안 나오니까. 네네. 그러니까 3명 이상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데 이걸 뭐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로 하자 이런 설이 있는데 지금 이 정당 체질을 이대로 두고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맞습니다. 밀실압 돈으로 줄 세우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3명 이상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해가지고 기표를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과거에 1구 2인제 할 때 한 명만 찍은 일이 있거든. 이게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게 내 지역구에 대표를 뽑는데 2명, 3명. 3인 이상 뽑는 걸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3인 선거 같으면 3사람을 찍게 하는 겁니다.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러니까 없으면 뭐 하나만 찍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사표를 방지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제3, 제4 정파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양한 의견이 흡수될 수 있다 이거죠. 이걸 헌법에 손대지 않고 그다음에 앞으로 헌법을 손댈 경우가 있고 대통령 책임자가 유지된다 그러면 그건 물론 대통령 결선 투표제로 가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개혁해 내려고 한다면 지금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이걸 극단적으로 반대할 것이다. 이게. 반대한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국민의 여론을 모아가 예를 들면 2천만 명 서명 운동을 하는 겁니다. 2천만 명이 서명해버리면 양쪽이
듣지 않겠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운데서 추동해 주기를 바랬던 것이 안철수 의원에 대한 나의 나 같은 사람의 그 기대.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이 부분은 동의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지역구도나 양당 구도에서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리고 현재 사람을 중심으로 개파가 또 하나 형성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 또한 이것도 현실적인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걱정이죠. 이미 생긴 거 아닙니까? 벌써부터 비당권파는 안철수 비당권파가 아니죠. 그 비노 계열은 또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모인다 이런 얘기도 좀 그런 있고요. 얘기도 벌써 나와요. 예. 일부의 어떤 시각입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중심으로 뭉치는 그런 방법을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네.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야권의 그 통합 분위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에서 성명을 계속 냈어요. 당 대표부터 나서고 그냥 대변인까지 이르기까지 저건 야합이다. 돌고 돌다가 또 더러운 비상으로 갔다 막 이제 욕설에 가까운 비난 성명들을 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누리당이 그 말 하면 안 되지. 그 말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지금 새누리당 그 존립의 근거가 되는 것이 3당 야합이거든. 그게 그 3당 야합은 지금 이거 정도가 아니고 아주 구조적이고 아주 물리적으로 말이에요. 억지 야합을 한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래 놓고 그 뿌리에서 지금 말하면 실세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자꾸 손가락질 하면서 이거 야합했다고 하니까 그게 모양이 우습고 그 이왕 이 얘기 나온 김에 나는 안철수 의원이 네. 지금 허기자 말씀대로 그러면 이왕 간 것 그 오늘 철수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있는 동안에 뭘 할 때 내가 딱 한 가지만 충고하려고 그럽니다. 네. 최근에 이런 말을 했어요. 네. 내 말은 안철수 의원 말입니다. 내 말은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한 말 그대로만 믿어달라고 이랬다고. 그러니까 그 말대로 믿으려고 했는데 100년간의 정당 만든다 해놔놓고 그다음 이번에 우리는 후보를 내고 절대 연대 안 한다. 연대라고 하는 것은 그 용어 자체가 이미 패배주의 발상이고 그러니까 절대 연대 안 하고 가능한 지에 후보 내갖고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겠다. 이런까지 했거든. 그러니까 그 말을 해석하는 그대로 믿었는데 그리고 그 말을 자신이 안 지켰으니까 이제는 그 가서 하는 말은 정말 그대로 우리가 믿게 한번 해보라 이거지. 이래 됐건 저래 됐건. 그러니까 철수하겠다 그러면 철수해버리고 안 하겠다 그러면 절대 하지 말고 앞으로는. 그동안엔 철수 3번 했다고 하시는데 이제는 철수하지 마라 그 말씀이시네. 아니 그러니까 철수 안 하겠다고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철수하지 마라 이거지. 사실 앞으로 신당 창당 과정에서 아주 험난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장 창당하면 당직 문제 있잖아요. 당직 문제도 있을 거고 앞으로 이제 공천 문제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 과정에서 룰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문제도 있을 거고요. 사실 이거 하나하나가 기존 민주당의 아주 조직적인 반발을 가져올 거거든요. 이걸 사실은 좀 철수를 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또 한 번 아마 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해봅니다. 그거 참 이름 석자 잘 지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께서요. 6129님 박찬정 변호사님 시원합니다 이렇게 쓰셨네요. 이 찬자 종자는 어떻습니까? 철자 숫자보다 훨씬 낫죠? 난가요? 네. 두 분 의견 주셨는데 2207님 오늘 말씀해 주시는 어르신 말씀 듣고 보니 저도 뭔가 막연하게 기대감으로만 안철수 신당 지지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의견이신데 또 다음 분은 반대 의견이시네요. 1078님 신당 창당이 새 정치를 오히려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국민들의 기대에도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합니다. 이런 상반된 의견을 주셨군요. 자, 이제 6.4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여당에서는 이제 중진 사출도 하고 어쩌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야당에서도 거의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간단히 한 말씀씩만 해주시면 시간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 지방자치는 주민자치고 헌법 117조, 118조에 의해서 철저하게 주민자치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와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과 명령의 범위 위임한 범위에 규칙을 제정하는 것인데 중앙정치에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이게 이제 민주당 소속의 박원순 시장이 1년 한 6개월 정도 재임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불편했고 새누리당이 불편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야당이라고 해서 그럼 시도 때도 없이 청와대 공개하고 합니까? 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판에 중앙정치에 개입하고 대통령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등떠 밀어가지고 뭐 인천에 내보내고 그래서 완전히 중앙정치 무대화해서 지방자치를 말이지 중앙정치 권력 게임의 잔치판으로 만들어가지고 작년 1년 동안 이 국정원 선거 개입과 관련해가지고 미적거리다가 말이지 민생은 완전히 뒤고 그러면은 6개월을 또 이런 이 지방자치에 관여하지 말아야 할 이 당과 정치인들이 개입해가지고 또 6개월 민생 뒷전에 네. 이게 선거 과잉, 권력 과잉, 예. 정당 과잉 그러니까 이 행태를 고쳐야 되는데 네. 이번에 또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네. 그 안철수 신당이 그걸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작지만 어떤 방법을 하니까 2천만 명 서명을 받아가지고 지방자치는 이렇게 개혁하고 지금 말씀하신 공천제도도 이렇게 개혁한다 하는 걸 그 국민의 뜻으로 그거 여의도를 포위해서 고치도록 하는 길밖에 없어요. 네. 그거 들어가고는 안 된다. 2천만 명 서명운동 받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하기 전에 간단히. 예. 올해 상반기 이벤트는 사실 월드컵 하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텐데요. 예. 예. 근데 아마 지방선거가 이렇게 그 양자구도로 격돌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아마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야권연대도 사실상 이전까지는 힘들었다고 봤을 거고요. 지켜봐야겠습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 그 선거는 정말 정책 공약집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TV 토론 아주 꼼꼼하게 보면서 정말 제대로 준비해서 나온 그런 후보들을 뽑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흥미진진하게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진짜 그저 중앙정치가 지방정치에 너무 개입하는 거. 저 지방정치 개입금지법 이런 거 보완하면 들어야 되겠네요. 우스갯소리였습니다. 오늘 박찬종 변호사님 그리고 한겨레신문의 하영 기자 새 남자의 수다 수고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금요 시사 퀴즈는 스위스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나라 주니어 팀이 은메달을 획득한 이 종목은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정답은 2번 컬링이었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요. 휴대전화 뒷자리 4568님, 9302님, 3050님, 9472님, 0824님 이 5분께 공연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 예스와 노에 대한 질문은요. 숭례문 국보 1호 해전은 공감하십니까? 였는데요. 정확한 조사는 아니지만 예스와 노의 비율이 4대6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